네, 안녕하세요. 핵부자 주식TV 핵부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금일 7.78% 하락 마감하여 86,600원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1,600억 정도로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피 105위로 굉장히 높습니다. PER은 안 나와 있고요. 배당 수익률은 0.25%로 약간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기업 개요를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973년 5월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50년 정도 됐죠.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TR 부문은 국내외 약 10여 개 면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사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계 3위 면세점 사업자로 등극하였습니다. 세계 3위면 정말 대단한 거죠. 호텔 레저 부문은 직영, 임차, 위탁 운영 방식의 호텔 및 여행, 레포츠, CFC 등 레저 사업을 통해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삼성생명보험 외 5인 17.34%, 국민연금공단 11.24%, 자사주 5.44% 해서 34%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일 새벽 대바람부터 기사를 줄줄이 쏟아냈습니다. 호텔신라 면세업종 경쟁 심화 우려에 목표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화장품 수요 둔화 우려 현실화, 호텔신라 실적 부진에 5% 하락, 위드 코로나 앞두고 녹록지 않은 호텔신라, 언제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며 이렇게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정말 장 끝날 때까지 지치지도 않는지 줄줄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기사 하나 보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금일 3시 55분이고요. 언제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며 호텔신라 3분기 실적 부진에 목표가 줄 하향했습니다. 1일 주가도 7.8% 급락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호텔신라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향후 전망치를 낮추며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9,687억 원, 영업이익 20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했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록보다 10%나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네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괜찮았죠. 그러나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전망한 증권사 추정치는 매출 9,744억 원, 영업이익 502억 원입니다. 매출은 추정치와 근접했지만 영업이익이 추정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정치 한 40%밖에 안 되죠. 이렇게 실적이 괜찮게 나와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세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이익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내 면세점 시장의 경쟁 심화로 알선 수수료가 증가해 수익성이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면세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분기 5.6%에서 2.3%로 크게 악화됐습니다. 박신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인 보따리상 대상의 할인율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텔신라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하자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호텔신라는 전일 대비 7.78% 떨어진 86,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저치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호텔신라의 전망치를 낮추며 목표가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13만원에서 10만원, 신영증권 11만원에서 10만원, 삼성증권 11만 4천원에서 10만 6천원, 유안타증권 13만원에서 11만원, KB증권 12만원에서 11만원, NH투자증권 11만 5천원에서 11만원, 키움증권 12만 5천원에서 12만원 등 일제히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쟁 심화로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라호텔의 목표가를 3만원 낮춘
허재나 카카오페이 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거세졌다며 전방 소비 둔화에 따른 시장 성장 정체, 경쟁 격화로 비용 증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정현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역시 고객 확보를 위해 국내외 면세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알선 수수료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분간 면세 마진의 기대치를 당초보다 낮춰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하나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3분기 기대를 밑도는 실적에도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안지영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연말 해외여행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호텔 레저 부문도 4분기 비수기를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전히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4분기를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의 절대적인 영업 환경은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신혜 KB증권 애널리스트도 호텔 신라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수혜주라며 잃어버렸던 관광객 면세 매출과 호텔 투숙률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기대감을 밑돌았고 경쟁 심화로 수익성은 조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한 애널리스트가 호텔 신라를 1년 뒤에 가장 좋을 것 같은 기업으로 뽑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10일이 지났습니다. 자, 한 9만원 선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10일 만에 주가가 10% 이상 빠졌습니다. 1년 뒤에 주가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말하자마자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전고점은 확실히 뚫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전고점이 10만원을 얘기하는 건지 11만원을 얘기하는 건지 13만원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애널리스트 말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도 91,000원인가 비슷한 금액에 매수를 하였는데요. 주식을 하면서 저는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일봉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제가 보는 시선은 호텔 신라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삼각 수렴 후에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를 산 데는 이유가 있죠. 제가 볼 때 찝찝한 부분은 세력 평단이 82,000원에서 85,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초에 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갭을 메꾸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한 주만 샀죠. 그런데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85,000원까지 왔길래 제가 또 한 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82,000원까지 내려오길래 또 원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한 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세 주를 들고 있는데요. 평단은 85,000원 부근입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미리 다 생각을 해놨겠죠. 그 다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갭 상승이 발생한 78,0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은 갭 상승 이전의 주가죠. 76,000원 부근입니다. 다음은 65,000원, 다음은 6만원입니다. 제 채널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죠. 어떤 분들은 위에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 엄청난 상승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금일도 보셨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 설명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실적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실적을 하회하는 것 그것도 몰랐을까요? 저는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락할 줄 몰랐겠죠. 주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 번씩 흘러갑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라서 제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금일 외국인과 기관이 초반에 많이 퍼부었습니다. 매도를 때리다가
11시 조금 넘었을 때 많이 빠졌는지 제가 생각한 가격 정도 됐습니다. 한 82,000원 주위에 오니까 기관이 다시 좀 사더라고요. 사다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때리니까 기관이 다시 매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퍼부었고요. 마지막에 기관에서 너무 많이 빠졌는지 연기금이 또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기관에서 목표가를 11만원, 10만원 이렇게 잡았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들은 외국인이 던지면 다 던지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면 같이 동반 편입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는 항상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편이고 개인들만 홀로 돈을 잃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주식을 사는가 봅니다. 저도 많이 지치긴 지쳤습니다. 아직 경력이 1년 조금 넘었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원자재 가격 부담을 우리나라는 다 끌어안고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등은 원자재 가격까지 같이 올려서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구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은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씩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유튜브에서 조금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해외 주식은 반드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하실 거면 해외 주식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ETF 정도라도 하는 게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 마음이죠. 제가 말하는 건 참고만 하시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래는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상승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안다는 건 굉장히 고수겠죠. 그래서 가볍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볍게 매수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 지점은 76,000원에서 78,00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6만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호텔 신라 영상도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주소가 나갈 때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